나는 김정숙, 올해 73이에요. 남편은 80, 둘이서 시골 마을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죠.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말한 게 언제였는지 이젠 가물가물해요. 정확히 말하면 7년 전 며느리와 크게 다툰 날이 마지막이었죠. 그때 난 아직도 며느리를 용서 못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게요. 그녀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도 내 편이 아니었고요. 그날 이후 연락이 뚝 끊겼죠.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고 나중엔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자. 몇 번이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날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말까 고민했지만 왠지 그냥 손이 갔어요. 어머니죠, 윤정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무슨 일이야? 날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말했어요. 애 아빠가 떠났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교통사고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귀가 멍했어요.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니. 어찌어찌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곳엔 윤정이, 그리고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절 보더니 낯설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묻더군요. 할머니? 그 말에 울컥했어요. 난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아니었는데 그 아이는 날 알아봤던 걸까요? 그 순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들으니 지난 7년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손주 앞에서 며느리를 미워했던 내 자신이 더 부끄러웠어요. 장례식장에 앉아 있으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 소리도 조문객의 발걸음도 그냥 멍했어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데 어찌 그리 웃고 있던지 그 모습이 더 가슴을 찔렀어요. 윤정이는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봐도 초췌했죠. 그 눈빛에서 아들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떠났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더군요. 조문객들이 다 빠진 늦은 밤, 윤정이가 내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연락 안 드린 것도 찾아뵙지 않은 것도 사실 아버님도 뵙고 싶었는데 괜히 겁이 나서 그랬어요. 듣고만 있었죠. 내가 뭘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어머니밖에 없어요. 이 아이 하진이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아팠어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결국 혼자가 된 거잖아요. 나처럼.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아들 장례식장에 있어.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도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라도 잘해줘. 우리 마지막 자식이었잖아. 그 말에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나는 하진이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 처음 잡아보는 손주 손이었어요. 하진아, 배 안 고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또 너무 그리웠어요. 윤정이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혹시 잠깐이라도 같이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진이가 할머니랑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해서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어요. 장례가 끝난 뒤 윤정이와 하진이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하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작고 맑은 눈동자. 내가 외면했던 시간들이 스치듯 지나가더군요. 며칠 후 윤정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혹시 하진이
방학 때 시골에 보내도 될까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했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죠. 그래 보내렴. 하진이 방이라도 준비해 둘게. 입 밖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집안 정리 하나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하자 말없이 창밖만 보더군요. 여보, 애가 온다네. 손주가. 그제야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진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린 작은 방 하나를 치우고 아기자기한 커튼도 달았어요. 오래된 인형도 꺼냈죠. 다 버리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기차역에 마중 나갔을 때 윤정이가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진아, 인사드리자.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줍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아이를 껴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시골집에서 하진이와 함께한 첫날 밤. 아이는 내 옆에 앉아 이렇게 묻더군요. 할머니, 아빠는 왜 하늘나라 갔어요? 그 질문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아이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진아, 아빠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그래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빠한테 편지 써도 돼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 매일 써도 좋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느꼈어요. 내 인생에 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하진이는 생각보다 빨리 시골 생활에 적응했어요. 처음엔 방 안에만 있던 아이가 며칠 지나자 마당을 뛰어다니고 닭장도 들여다보더군요. 할머니, 이 닭은 이름이 뭐예요? 그건 순이야. 오래된 닭이지. 그럼 이건 뚱이. 하진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아이 웃음소리에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무뚝뚝한 척하면서 하진이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얘야, 저 고구마 밭은 내 아빠가 심던 자리다. 그 말에 하진이가 물었어요. 그럼 아빠도 고구마 좋아했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그날 저녁 하진이가 아빠에게 쓴 편지를 읽어줬어요. 아빠, 오늘 할아버지가 고구마 심은데 데려가 줬어요. 다음에 고구마 구워줄게요. 꿈에라도 꼭 와요. 나는 부엌에 서서 조용히 울었어요. 그 아이 마음이 어른보다도 깊고 따뜻하더군요. 며칠 뒤 윤정이가 짐을 들고 내려왔어요. 어머니, 저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의외였어요. 하지만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죠. 회사도 그만뒀어요. 이젠 하진이랑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긴 했지만 예전처럼 날 피하지는 않더군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 매일 했어요. 근데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하지만 떨고 있었어요. 지금부터라도 같이 살자. 하진이랑 너 그리고 우리.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셋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무슨 대단한 반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하진이가 말했어요. 오늘 밥 진짜 맛있다. 그 말에 윤정이도 웃고 나도 웃고 남편도 살짝 웃더군요. 그렇게 우리 집에 진짜 가족 같은 하루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시골집에 셋이 함께 사는 게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윤정이와 내가 한 지붕 아래에서 마주보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어요. 새벽이면 할머니 오늘도 닭장 가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뛰어나왔고요. 밤이면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줘요.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졸곤 했죠. 하진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윤정이도 마당에 나와 잡초를 뽑고 부엌길을 거들며 조심스레 말을 붙이곤 했어요. 어머니, 이 된장국 맛이 어릴 때 먹던 맛 같아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서서히 녹였어요. 내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감사합니다. 인사하더군요. 언젠가 그랬죠. 우리 너무 늦은 건 아니죠? 그녀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늦었든 아니든 지금부터가 시작이지. 그렇게 말하며 손을 잡았는데 그 따뜻함에 나도 울컥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늦은 밤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며 혼잣말했죠. 저 아이 웃는 거 오랜만에 보네. 그 말에 난 창문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 그날 밤 하진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아빠 꿈 꿨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더라?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하진이 잘 지내네. 고맙다, 엄마, 외할머니 하고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하진이의 말인지 아들의 진짜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나는 창밖 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잘 지내고 있니? 하진이는 우리가 잘 지킬게. 어느덧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진이는 학교로 돌아가야 했고 윤정이도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이 여름이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녀의 눈엔 또다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도 참 많이 애썼구나. 서울로 돌아가는 날 기차역에서 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 다음 방학엔 또 올 거잖아. 그래도 보고 싶을 거야. 나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매일 편지 쓸까? 아니면 영상통화라도 자주 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차가 떠나고 나서 텅 빈 시골집 마당을 바라보는데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우리 가족 다시 시작된 거구나. 며칠 후 윤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 다시 교사 시험 준비하려고요. 하진이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저도 제 삶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나는 그저 잘했다. 내가 다시 일어서려는 게 무엇보다 반갑구나.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하진이의 편지가 도착했죠. 알록달록한 글씨로 적힌 한 줄. 할머니, 오늘 급식에 김치가 나왔어요. 할머니 김치가 더 맛있어요. 나는 그 편지를 부엌 옆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김치를 담갔죠. 김장도 아닌데 하진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담고 싶더라고요. 작은 상자에 김치와 마른 반찬, 편지 하나 넣어 보냈어요. 하진아,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는 매일 너 생각한단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어요. 사랑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저 누군가를 매일 기다리는 마음이 사랑이었어요. 그해 가을, 우리 마을에도 작은 바람이 불었어요.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물었죠. 정숙 씨, 손주 내려왔던 거야? 그 조용하던 집에 웃음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랐네.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괜히 뭉클해서 그래요, 잠깐 다녀갔어요. 그냥 세상에 다시 빛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대답했죠. 남편은 하진이 없는 마당을 멍하니 서성이곤 했어요. 저기 닭장 앞에 애가 늘 앉아 있었는데 말이야. 괜히 허전하네. 그렇게 말하면서 몰래 닭장에 남은 먹이를 챙겨주더군요. 하진이가 없는 일상은 다시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가 한 번 왔다 갔다는 게 이 집에 얼마나 큰 온기를 남겼는지
매일 느껴졌거든요. 윤정이도 종종 연락을 줬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있어요. 떨리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나는 매번 응원했어요. 잘 될 거야. 너처럼 강한 사람은 못 이길 일이 없지. 그리고 하진이는 손편지를 자주 보냈죠. 할머니,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 닭장도 그렸어요. 다음엔 할머니도 그려줄게요. 나는 편지를 모아 작은 노트에 하나하나 붙였어요. 그 노트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내 마음도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하진이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다. 우리 하진이. 근데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편지도 잘 쓰고 그림도 예쁘대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우리 하진이는 뭐든 잘하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였어. 가족이란 건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어지는 거였어. 나는 남편 어깨에 기대어 말했죠. 우리가 잃은 줄만 알았던 게 사실은 잠깐 멀어졌던 거였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다시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첫눈이 온 날 윤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죠. 어머니, 하진이랑 같이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이 집은 언제든 열려 있단다. 그날 나는 이른 아침부터 국을 끓이고 하진이가 좋아하던 달걀장 조림도 만들었어요. 작은 시골집에 다시 설렘이 가득 찼죠. 기차역에서 아이를 본 순간 하진이는 달려와 내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눈 밟았어요. 그 말에 난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윤정이도 밝은 얼굴로 인사했죠. 어머니, 저 1차 합격했어요. 정말이냐? 잘했다. 우리 며느리. 그날 저녁 오랜만에 우리 가족은 따뜻한 방 안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하진이는 할아버지랑 눈사람 만들래요. 하고는 마당으로 뛰어나갔죠. 남편도 마지못한 척 따라 나가면서 장갑을 챙겨 입더군요. 둘이서 만든 눈사람은 코는 고구마, 눈은 밤토리였어요. 정말 못생겼는데 세상에서 제일 귀여웠죠. 밤이 깊고 아이가 잠든 뒤 윤정이와 나는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저 이제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그땐 왜 그렇게 못났었는지. 어머니께서 원망스러워서 피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이 더 미웠던 거였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그녀 손을 잡았어요. 살다 보면 서로 이해 못할 때도 있지. 그걸 조금만 기다려주는 게 가족이더라. 그날 밤 나는 아들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어요. 잘 지내고 있니? 이제 우리 조금씩 웃고 있어. 하진이도 너 없이 잘 자라고 있단다. 눈물이 났지만 이젠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어요. 우리 모두 이만큼 살아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어요. 하진이는 눈 쌓인 마당에서 매일같이 뛰어놀았고 윤정이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며 시골살이 은근 괜찮네요 하고 웃었죠. 나는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했어요. 방에 울려 퍼지는 아이 웃음소리,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 남편의 기침 소리조차도 이젠 반가웠죠.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이가 조심스레 꺼냈어요. 어머니, 내년부터는 여기서 정식으로 살아보려고요. 하진이도 여기 학교로 전학시키고요. 그 말에 난 말문이 막혔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도 됐어요. 서울살이에 익숙했던 며느리와 아이가 이 시골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괜찮겠니? 여기 병원도 멀고 학교도 작고. 그러자 윤정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오히려 좋아요. 이제는 조용히
천천히 살고 싶어요. 남편도 의외로 찬성했어요. 사람이 결국 돌아갈 때는 이런데야. 시끄러운 세상보다 웃음소리 나는 집 한 채가 더 낫지. 그렇게 우리는 네 식구가 됐어요. 하진이는 마을 친구들과 매일 들판을 누비며 놀았고, 윤정이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쓰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참 신기하다 싶었죠. 몇 년 전만 해도 서로의 이름조차 꺼내기 싫던 사이였는데, 이젠 매일 아침 밥상에서 마주보고 웃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진이가 일기장 한 구석에 쓴 글을 봤어요. 나는 우리 가족이 참 좋다. 할머니는 따뜻하고, 엄마는 웃음이 예쁘고, 할아버지는 닭장 지킴이다. 그 짧은 문장에 내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 우린 다시 가족이 됐구나. 누가 봐도 진짜 우리 가족이 됐구나. 그날 밤 나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얘야, 고맙다. 우릴 이렇게 다시 묶어줘서. 봄이 오고 있었어요. 마당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하진이는 할머니, 꽃 피었어요. 하며 매일 아침 창밖을 열었죠. 윤정이는 마을 학교에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었고, 하진이는 새 친구들과 새 학년을 맞이했어요. 그날 윤정이가 저녁을 차리다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은 결국 마음으로 다시 만나는 거니까. 남편도 어느새 변해 있었어요. 말수 적던 사람이 이젠 하진이와 장난도 치고 윤정이에게 김치맛 평가도 해주더군요. 하진이는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죠? 우리 평생 여기 살아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아들의 사진을 꺼냈어요. 조용히 묻고 싶었어요. 너도 보고 있지? 내 아들 참 예쁘게 자라고 있어. 윤정이도 잘 이겨내고 있고, 우린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사진 속 아들은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이젠 슬프기보다 따뜻했어요. 이젠 알 것 같아요. 사람이 견디는 힘은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걸요. 나를 미워했던 며느리도, 나를 외면했던 아들도,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이젠 다 안아주게 됐어요.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그 무엇보다 따뜻하게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인생은 가끔 돌아온다는 말의 뜻을 참 오래 지나서야 알게 되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